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로 주목받는 기업이죠. 바로 ABL 바이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업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고 또 현재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의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ABL 바이오의 누적 기술 수출 계약 규모? 이게 현재 1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신약 하나 개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신약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오늘 분석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될 겁니다. 첫째는 이 10조 원 가치의 원천, 핵심 기술의 원리고요. 둘째는 구체적인 성과, 그러니까 기술 수출 현황과 다가올 주요 일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변수들,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누적 10조 원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럼 그 기술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큰 가치를 인정받는 건가요? 제약 바이오 산업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트렌드를 읽어야 하는데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ABL 바이오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과 또 뇌의 철통 보안을 뚫는 BBB 셔틀 플랫폼에서 나옵니다. 용어들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ADC, 이중항체, BBB 셔틀, 청취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먼저 ADC를 쉽게 설명하면 목표물까지 유도되는 스마트 폭탄 같은 거예요. 항체, 즉 엔티바디가 암세포라는 특정 주소까지 정확히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붙어있는 약물, 드럭 컨주게이트가 목표에 딱 도착해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정상세포를 공격할 확률을 극적으로 낮춰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기술인 겁니다. 아, 내비게이션이 달린 스마트 폭탄.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럼 이중항체는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의 항체 치료제가 하나의 목표만 공격하는 단일 타겟 미사일이었다면요. 이중항체는 동시에 두 개의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멀티 타겟 미사일인 거죠. 예를 들면 암세포의 성장 스위치 두 개를 동시에 꺼버린다거나 아니면 한 팔로는 암세포를 잡고 다른 팔로는 면역세포를 끌어와서 공격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아, 훨씬 더 강력하겠네요. 네,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훨씬 큰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BBB 셔틀은요. 뇌로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원래? 뇌는 우리 몸의 관제탑이라서 아주 강력한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혈외 장벽, BBB로 보호되고 있거든요. 웬만한 물질은 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뇌질환 치료제들이 약효는 좋아도 이 장벽을 넘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에이벨바이오의 BBB 셔틀은 이 보안 시스템을 속이는, 뭐랄까, 일종의 마스터키 같은 기술입니다. 약물을 이 마스터키에 붙여서 뇌 안으로 안전하게 들여보내는 거죠. 와, 뇌의 보안 시스템을 속이는 마스터키라니. 이건 거의 SF 영화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약 하나가 아니라 이런 강력한 기술들, 즉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군요. 낚시로 치면 물고기 한 마리 잡는 법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바다에서도 통하는 최첨단 낚싯대 자체를 개발해서 파는 거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낚싯대를 활용하는 전략이 아주 독특해요. 이상훈 대표의 전략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사실 바이오 기업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명사인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임상 3상까지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약간 올인 전략을 택하잖아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회사가 휘청거리는 거죠. 근데 ABL 바이오는 다릅니다. 무리하게 끝까지 가기보다 전임상이나 임상 1상처럼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고 글로벌 제약사에 조기에 기술 수출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 조기 기술 수출 전략이요. 그게 현실적인 건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개발할 자신이나 자금이 없으니까 빨리 파는 거다. 뭐 이런 신호로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장 큰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잖아요. 이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공식을 깨는 거죠.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꾸준히 성공 사례를 쌓아가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올인이 아닌 지속 성장 모델이라. 그럼 이 전략이 실제 사업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약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파트너사인 컴패스 테라퓨틱스와 진행 중인 담도암 치료제 ABL001입니다. 이 치료제는 내년 말을 목표로 미국 FDA 승인하고 또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공할 경우에 연간 약 200억 원의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이 기대됩니다. 200억 원도 의미 있는 숫자지만 시장 잠재력은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게 자료를 보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지금은 마땅한 2차 치료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담도암 2차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로열티 규모는 분석에 따라서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도암 치료제 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마스터키 기술, BBB 셔틀이 적용된 사례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글로벌 빅파마인 사노피의 기술 수출한 파킨슨병 치료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곧 임상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가장 큰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아, 첫 시험 때요. 네, 만약 성공한다면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같은 다른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SF 영화에서 보던 기술이 현실화되는 단계에 와 있군요. 앞으로 시장에 관심이 계속 집중될 만한 다른 일정들도 있습니까? 네, 일정이 아주 빽빽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세계 ADC 컨퍼런스, 그리고 내년 3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학회까지 굵직한 학회 발표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죠. 제가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마음속으로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학회 발표 같은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는 건 시장의 관심을 계속 끌어모을 수 있다는 뜻이겠군요. 사실 바이오 기업의 가치는 이런 기술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에 따라 증명되기도 하잖아요. 이 기업의 자금 흐름,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바로 그 점이 데이터 기반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최근에 시장 자금이 2차 전지 섹터로 쏠리는 상황에서도 ABL 바이오의 외국인 수급은 매우 견고하게 유지가 됐어요. 자료에 따르면요. 특정일에 외국인 자금이 2차 전지로 대거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의 외국인 지분율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큰손들이 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코스닥 지수의 등락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은 견고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긍정적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50% 이상의 상승 여력, 즉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특히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데날리와 비교했을 때 BBB 셔틀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기술적 잠재력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전망은 어떤가요? 2026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은 확실히 희망적이네요. 근데 바이오 기업의 예측은 워낙 자주 빗나가잖아요. 이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가장 큰 조건은 뭘까요? 담도암 신약 하나만 성공하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흑자 전환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역시 담도암 치료제 ABL051의 성공적인 상업화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이 재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첫 단추가 될 거거든요. 이것이 현실화되면 더 이상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현금 흐름으로 연구 개발을 지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장밋빛 전망이 많군요. 하지만 바이오 분야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가장 큰 리스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 요인이나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물론입니다. 그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결과 발표 하나의 주가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이 분야의 숙명과도 같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영리한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상 데이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가치 평가는 하루아침에 급변할 수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그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18%까지 급등하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석 자료는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특정 가격대까지의 조정을 기다리는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밝은 전망 속에서도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항상 대비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앞으로 각 임상 단계에서 발표될 데이터 하나하나가 회사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와 BBB 셔틀이라는 강력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올인이 아닌 조기 기술 수출이라는 영리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담도암 파킨슨병 치료제 등 구체적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시장의 자금 흐름 또한 이 기업의 가치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군요. 물론 임상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바이오 섹터 고유의 변동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 기업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 전체의 흐름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수급과 가치를 증명해 나가면서 시장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력이라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스스로를 2세대라 칭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닦는다는 CEO의 철학이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바이오처럼 성공 확률은 낮지만 성공 시 막대한 부를 얻는 산업에서 진정한 장기적 성공 전략은 과연 모든 것을 걸고 홈런을 노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기업처럼 전략적 파트너십과 조기 기술 이전을 통해 꾸준히 안타를 치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